쉽게 생각하면 우리 가로수길이라고 부르는 상권과 우리 세로수길이라고 부르는 상권의 오른쪽, 세로수길 왼쪽 측면은 아니에요. 오른쪽, 그 다음 나로수길이라고 부르는 상권의 왼쪽 부분이 해당이 된다. 필승!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구하다 공인중개사 이희구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 바로 가로수길입니다. 가로수길 하면 최근에 영상 트렌드는 가로수길 망했어요. 임차인들 모두 나갔어요. 젠트리피케이션의 성지 가로수길입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이 공실 이야기를 하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이 가로수길이 살아날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냥 살아나냐? 요건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무엇이냐? 2024년 12월 17일에 배포한 자료고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보도자료입니다.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전국 최초 일조권 규제 완화한 특별 가로구역 지정이라는 보도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상업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지만 주거지역으로 지정, 건축물 일조권 규제를 받아서 계단식 건물로 이어진다 하면서 사진을 몇 개 첨부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강남 지역에 위치한 그런 꼬마 빌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 2, 3종 주거지역에 위치한 그런 빌딩들이 많습니다.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도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우리 압구정로 주변 같은 경우에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요. 이런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거라고 하는 용도의 특성에 맞게 정북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고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주거하면 가장 중요한 게 햇빛이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게 뒤쪽에 있는 필지는 북쪽이 앞에 필지의 남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쪽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뒷필지는 북쪽을 좀 깎아야 하는 제한을 받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10m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인접대지 1.5m만 띄우면 됐고 10m를 초과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높이의 2분의 1만큼 이격을 해야 됐다. 무슨 얘기냐면 층고 3m로 4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3, 4, 12가 되죠. 10m까지는 상관없는데 12m에 해당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12m의 2분의 1인 6m를 인접대지로부터 북쪽 대지로부터 이격을 띄웠어야 됐다. 거기 건축물을 못 짓는다. 그러니까 사선으로 이렇게 쭉 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계단식 모양으로 건축물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입니다. 여기 기사 읽어보면 이런 계단식이 되면 1, 2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서 상업 공간으로서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 라고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로수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 상권 중에 하나죠. 상업적 성격이 강하지만 용도 지역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용도 지역을 상향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가로구역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라고 적혀 있네요. 높이나 일조권 규제가 완화되니까 기존 건축물이 중축 또는 리모델링이 좀 용이해지게 되겠죠. 건축물을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뽑아가지고 상업적으로 용이하게 상권의 분위기를 좀 더 활성화해 보겠다, 그런 취지의 법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치는 여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7-13번지 요 일대에 주택 27동, 근린생활시설 141동, 기타 4동.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 가로수길이라고 부르는 상권과 우리 세로수길이라고 부르는 상권의 오른쪽, 세로수길 왼쪽 측면은 아니에요. 오른쪽, 그 다음 나로수길이라고 부르는 상권의 왼쪽 부분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인분들 같은 경우에 요 해당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대표님들은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요게 그래서 완화가 되면 요런 형태로 반듯반듯하게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자료가 배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이 가로수길에 인접해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해당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호재와 그런 상징성을 갖는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좀 바람으로서는 또 이런 호재를 통해서 또 우리 상권이, 가로수길 상권이 좀 다시금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활기를 좀 띄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경기도 많이 어려운데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또 티는 안 내지만 이게 공실이 오래돼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임대인분들도 은근히 있거든요. 그럼 임대인들, 임차인들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보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호재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신사동 상권, 이 신사역 인근 상권이 조금 더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사역 같은 경우에는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사위례선 개통 호재가 있고
또 우리 신분당선도 또 용산까지 연결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호재가 또 있고, 우리 주거 배우 세대 압구정 현대아파트, 미성아파트, 뭐 한양아파트 요 라인이 다 결국에 재건축에 언젠간 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재건축 호재, 교통호재 두 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핀셋 어떤 호재까지, 그래서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 어떤 매각 플랜을 가지고 계신 매도인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모두가 매수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미 매입한 지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 위치 말고 또 다른 위치로 또 옮겨가야 하는 그런 이슈가 있으신 매도인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각 플랜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호재가 있을 때 한번 좀 적극적으로 딜에 한번 좀 응해 오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상권은 결국에 좀 돌고 돈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압구정 로데오 상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죽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또 부흥해서 가장 또 1급 투자처로 또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강남구에 그렇게 많은 호재가 있지가 않은데 이건 좀 유의미한 이슈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건물 매입을 검토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업성 검토를 잘 해보셔서 이쪽 라인으로도 한번 눈여겨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한번 이런 이슈가 있어서 카메라를 켜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또 이 가로수길 상권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어떻게 거래 동향이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고요. 이쪽 라인으로 꼬마빌딩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원하는 빌딩을 찾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필승!